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창 부산하게 이거저거 타시고 막 새로운 것도 시작하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소소하게 소일거리라고 칭하면 막 제 고루한 기억 속에는 인형 눈 달기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뭐 요즘엔 취미로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웹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뭔가 수주 받아가지고 디자인 그냥 개인적으로 오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화가 그림처럼 그럴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서 돈 받기도 하시고, 자기 능력 따라 뭔가 소소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기부터 조금 자리를 잡아가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메인 잡을 별로 그렇게 기량이 아직은 발전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내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일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타워 카드가 뜨셨네요. 저는 타워 카드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할 때, 뭔가 누군가 때문에 내 자존감이 뚝 떨어지거나 정말 힘들 때 많이 떴던 카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적인 것들에 큰 문제가 생겨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비즈니스라는 카드가 보여지시기 때문에 일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내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도 좀 챙겨야겠어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내가 메인 잡도 하고 다른 서브 잡도 하려고 하시고, 혹은 공부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조금 그걸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대로 과도한 스케줄로 내 일상을 너무 힘들게 하면 내가 이걸 올해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좀 큰 요동이 있으실 거고, 그로 인해서 내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좀 다르게 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조금 뭔가 부산하게 일을 더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에 내가 일했던 방식, 지금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의 방식을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 내가 이걸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과도한 스케줄을 잘 운용하려면 현재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뭔가? 를 고민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끝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일상에 좀 조삼모사라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침에 좀 불필요하게 이런 일들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한다면 저녁에 짧게 그거는 하고 말자, 이런 중요도나 아니면 업무에 들어가는 내 능력 아니면 기력을 좀 줄여나가려고 하시는 흐름이실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예체능 이런 거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뭐 미술이나 체육이나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이 학업 교과 성적도 챙기셔야 되고 실기도 챙겨야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조금 내가 가령 예전에는 실기의 비중을 30을 두고 이제 메인 공부에 70을 뒀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일상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일이 내 단순히 생업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어떤 결심을 갖고 하는 일이다, 나의 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편안한 상태로 내가 이 일을 힘들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면 저는 좋겠는데, 사실 외부적으로 너 왜 그런 거 하냐 라고 지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거 미래가 없다, 혹은 주변에서 상황이 안 따라줘서 내가 너무 힘겨운 상황을 2주에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다 해도 우리 물병자리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의지하는 바를 무조건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시도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는 사실 돈보다는 무조건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라고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것 혹은 마케팅적인 것 혹은 사람들의 언급이 오르락 내리락 말한 그런 일들을 벌이면 좋습니다. 당장 나한테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뭐 구독자 이벤트, 유튜브라 친다면 구독자 이벤트로 모여가지고 뭐 파티하자라던가 아니면 이벤트를 하더라도 조금 나에게 그 사람들에게 비주얼적으로 남는 게 있는 것들 뭐 요즘에 그 사진 하루 내 컷인가요? 그런 것도 아이돌분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스타분들이랑 협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사진 찍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처럼 뭔가 나의 그 일이 이 사람들에게 비주얼적으로 남기는 거 사진 한 장, 포스터 한 장, 엽서 한 장이어도 좋으니까 좀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홍보 효과는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시겠습니다. 연예인 하시는 분이라기보단 사실 아티스트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연예인으로 쳐도 참 볼만한 카드인 것 같아요. 뭐 꼭 대단하게 막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시더라고 하더라도요. 이 시기에 내가 하는 것들을 뭔가 발표하셔야 되는 분들 분명히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게 사실은 약간 논란과 같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으면서 유명해지는 케이스라고 보여져서 인플루언서 엄청 대단하게 유명하시지 않은 분들도 사실 엄청 돈 잘 버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아무튼 그냥 내가 100명, 200명의 팔로워가 있다 해도 뭔가 돈으로 내가 그거를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의 뭔가 수익, 수단을 같이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부진했던 가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냥 금전운만 보자면 사실 좋은 시기는 아니고 이제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단계 라고 보여지는데 타워 카드가 뜬 게 아무래도 좀 걸리긴 해요. 갑작스럽게 돈이 왕창 빠져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이신 분들은 아이가 뭔가 사고가 나서 혹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왕창 주게 되는 그런 흐름도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불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시원하게 싸우시고 시원하게 화해할 수 있으시니까 누군가랑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직장 상사랑 싸워서 거래처랑 싸워서 조금 삐그덕거려서 모르겠다 하시던 분들은 이 시기에 조금 관계가 우호적으로 나아갑니다. 거래 계약이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거래 계약도 안 될 처지에서 그래도 딜을 해볼 만큼 대화할 수준까지는 됐다. 라고 보여지고 취업 합격은 사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뭐 쇼핑몰 피팅 모델 이런 거 아니면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기를 갈고 닦아가시면 좋을 시기입니다. 이사 변동수 잘 없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야겠어, 변화야겠어 라고 스스로 마음먹는 모습은 보입니다. 근데 되게 장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1년 뒤에는 다른 동네로 가야겠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회운이 좀 많이 큽니다. 근데 뭐 재회가 돼서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산다까지는 아니고요. 우연한 계기로 얼굴을 마주쳐서 뭔가 감정적인 동요가 크실 수 있고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후폭풍이 크게 오실 수 있는 상황. 그리움이 내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저는 재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재회의 가능성과 기회는 보이고 감정적인 요동은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과 내가 만나기에는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많이 적었다. 서로 일만 하고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고 이런 데이트답지도 않은 데이트를 하셨다던가 재미없는 연애를 지속해 오셨다던가 하기 때문에 너랑 나는 친구 정도로는 괜찮겠지만 재회를 해서 행복한 연애가 되기에는 잘 모르겠어 라고 물병자리님께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이신데 근데 이게 연애 싱글이든 뭐 커플이시든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스타카드도 뜨시고 타워카드도 사실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연예인분들 특히 반짝 스타 이러신 분들이 오실 때 타워랑 근데 사실 제가 유니버셜을 그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막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리딩을 해드리진 않는데 유독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아무튼 반짝 스타이신 분들은 이 카드가 뜨시고 정말 갑자기 이름이 막 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셔가지고 꼭 연예인이 아니시더라도 이 물병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원래 안 봤는데, 나를 남자로 원래 안 봤는데, 어떤 이성의 바운더리 내에 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잘 챙겨주고 뭐 밥 먹을래, 술 먹을래, 커피 마실래,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는 게 아니라 만인의 이상형이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을 텐데, 아무튼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싱글분들은 주변에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자질구레한 이 좀 애매한 썸들, 과거의 인연들, 이런 거에 좀 연연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엄청 대박,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근데 짝사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다가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될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싱글이신 분들 중에 진짜 뉴페이스만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조금 연이 있는 분과 썸을 타게 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갑작스러운 썸으로 보여져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행복해해요. 데이트하고 사귀면 좋아. 근데 사귀려고 만나면서 뭔가 관계를 농밀하게, 아니 견고하게 이렇게 쌓아오셔야지 장기 연애로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약간 급작스럽게 오랜만에 얼굴 보자, 술 마시자 해서 술 마시고 내일 모레 되니까 우리 사귀는 사이가 됐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혼자인 게 외로운 시기는 사실은 아닌데, 이제 물병자리님들이 그 주변 사람들, 날 좋아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 전에 진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 얘랑 만나게 됐네, 어쩌지? 이렇게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커플이 된다라기엔 조금 뭔가 걸리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썸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 지인을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사친, 과거에 알던 남자 후배 선배들이랑 연락하다가 애인이랑 싸울 수 있는 시기. 그럼 남자분이라면 여사친, 여자 선후배랑 이제 연락하다가 내 여친이랑 싸우는 시기일 수 있겠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신경 쓰자, 가정에 좀 신경을 쓰자 라고 시원하게 한번 싸우고 풀는 그런 흐름이라, 주중에는 살얼음판 갔다가 한번 대화를 좀 격하게 싸우시면서 풀고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시지 않을까. 그런 데를 놀러 가시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가 자꾸 보이긴 해요. 아니면 뭔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몸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지금은 아이를 기다리시기보단 우리 몸을 조금 만들자, 영양소를 채우자라고 생각하시고 병원 가셔가지고 영양제 엄청, 철분제 엄청 먹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임신하신 분들도 이제 사고 수 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죠? 최대한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 집 안에서 요양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돈만 내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조금 태교하면서 편하게 쉰다 생각하면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주변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있어봐요. 재회은 아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사실 본인이 가진 그 재능을 되게 발현하기에 좋은 시기이고, 주변에 사실 아무런 풍파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풍파가 심하게 오는데, 오히려 그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게 어느 쪽으로 발현되는지에는 우리 물병자리님들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스스로는 내가 이걸 하길 되게 잘했다,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애정했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해내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물병자리님들의 힘을, 노력을 응원할게요. 그러면 우리 물병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기와 너무 카드가 반짝반짝거리고 예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할로윈데이 이후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할로윈데이여서 막 놀러 나가는 느낌? 혹은 이제 휴일이 되셔가지고 놀러 나가는 느낌인데 나만의 물고기 자리님들만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신명나게 놀자 이런 느낌으로 어디 나가서 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플레이플리스라는 카드이거든요. 제가 발음이 좀 별로네요. 아무튼 플레이플리스라는 카드 그리고 Look Inside Yourself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일적인 것들, 돈벌이 물론 하셔야겠죠. 생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는 분들은 버셔야겠지만 조금 내가 여유가 있다. 학생이신 분들은 조금 쉬어가도 되게 좋은 시기, 놀기만 하셔도 되는 시기이실 거고요. 물론 고3이 될 우리 고2 친구들은 안 되겠지만 대체로 놀기에 너무 좋은 카드가 떴습니다. 뭐 무슨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셔가지고 노는 느낌도 들어요. 시기상 맞진 않지만 누군가와 어디 모이기로 해서 파티를 우리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노시는 게 아니라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 매장을 내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노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죠? 파티룸 같은 거 빌리시는 거 요즘에 에어앤비 이런 것도 괜찮고 하니까 호캉스도 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호캉스의 그런 뭔가 럭셔리하고 팬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코지한데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예쁘게 꾸며놓고 그 안에서 뭐 파자마 입거나 아니면 옷 맞춰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브라이덜 샤워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노력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노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회사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기가 보여져요. 그래서 회사가 사실 돈 버는 곳이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진 않죠. 근데 이 시기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거의 여기가 내 집 같고 나의 홈 같고 그런 감정이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물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세요. 여기 징검다리를 건너는 남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대체로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계약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카드가 어쩌면 프로젝트 하나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근데 그게 너무 성공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쉬어. 우리 진짜 정말 개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 동안은 의미 없는 걸로 시간 보내도 돼.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좀 마음 편하게 있자 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프리랜서라고 하신다던가 학생이시라던가 하더라도 뭔가 좀 좋은 성취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쉬어야겠어 라던가 3, 4일 정도는 좀 쉬자 이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걸리는 게 없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티끌 같은 거라도 방해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이래야 제가 이거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게 진짜 너무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시고 재판이랑은 좀 결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상 재판 같은 거 혹은 내가 뭔가 좀 법적 시비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하물며 이제 주차를 잘못해서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그게 잘 안 걸리고 넘어갔다던가 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흐름일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이랑 놀고 동창회 동호회 이런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흐름도 보여지지만 이전에 알던 곳에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의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이제까지 잘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랑 다시 친해져가지고 행복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였지? 라고 인생의 즐거움을 그리고 인생의 참맛을 다시 느껴가시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서트에 왁자지껄한 느낌도 가능은 하실 것 같아서 전 선생님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요즘에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런 분들도 10,000원, 20,000원에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런 거라도 좀 찾아보셔서 좀 내가 재밌게 흥미있게 볼만한 거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관 저 뭐지 강원도에 하슬라랑 원주에도 뭐 하나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곳에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산과 들에 있는 뭔가 문화적인 요소들을 경험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놀러 다니세요. 이런 시기에. 근데 일적인 거를 굳이 하셔야 된다. 특히 내가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는 1인 사업가, 프리랜서 이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놀면서 영감을 조금 취하는 게 좋고 이 시기에는 사실 새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더 여기서 뭘 해나가면 좋을까를 공부해 나가기 좋은 시기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불러주는 데 있다면 놀자고 하시는 데 있다면 무조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래 계약은 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취업 합격도 가능하겠죠? 취업 합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야, 나 합격했어 이러고 사람들이랑 맨날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내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어디 핫플 아니면 여행지 이런 데도 갔다 와야겠다. 물론 짧아요. 주중이라 그런지. 그래도 하루라도 갔다 와야겠다.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가족들과의 감정도 예전에 좀 안 좋았다. 특히 내가 희생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재밌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자 하면 다들 다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주변에서 나를 많이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주부이신 분들께도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목이 갈라지는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 좋다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도 될 만큼 좋은 운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흔치 않아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임 그리고 내가 알았던 사람들과의 다시 이런 관계성에서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보여집니다. 사실 재회운이라 봐도 무방하긴 한데요. 엄청 질척거리는 그런 재회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만나고 싸우고 결혼 한 해 만에 했다가 막 틀어지고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시는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예전에 원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썸을 타더라도 산뜻하게 그냥 친구처럼 썸 타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시 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시고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기 연애가 가능할까 아닐까 나의 조건과 맞을까 아닐까 이런 감정보다는 설레임 하나만으로만 결정을 하셔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잘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적인 게 너무 빠진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물고기 자리분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하이해지는 흐름이에요. 하이해지는 그래서 기분 좋게 너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잘 만나보자 약간 이렇게 방방 떠서 연애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하라는 말은 솔직히 근데 안 나오긴 해요. 왜냐면 스스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시점에는 그 전주이실 테니까 라몽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게 그렇거든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날 좋아해도 내가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애의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면 막 어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요즘에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세태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뭐 방어적이긴 했지만 제 내담자님들은 대체로 더 남자분에게 적극적이어 가시고 남자 내담자님들은
예전에도 물론 방어적인 분들은 방어적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기본은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면 고백은 하고 아니면 데이트 약속은 잡으려고 하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것도 없어요. 일말에 요만한 포인트가 없다. 저 사람이 넘어올 포인트가 없다 하면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미련을 싹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이랑 되게 즐겁게 만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 상황에 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붙어 있는다는 자신은 없어요. 아무튼 즐겁게 만나갈 수는 있습니다. 커플이신 분들 너무 좋은 시기죠. 같이 놀러 다니시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해도 이 시기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먹고 싶었던 어디. 이 카드 보면은 여기 소녀가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요. 저는 이 카드 볼 때마다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 하시는 때 약간 디저트샵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카롱이나 맛있는 막 제누아즈 이런 거 만들어 파시는 내담자님들 오실 때 맨날 뜨던 거랑 그런 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디저트샵 같은 데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애의 감정도 다시금 설레이게 돌아가는 연애 초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 생일을 축하해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뭔가 축하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어서 가족도 다 화목해질 수 있는 흐름이라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굉장히 후덕해질 수 있다. 고 보여지고 이제 재회운 볼게요. 재회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재회가 될 수 있고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서로 좋은 말만 하면서 재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까 연애운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짜치고 막 감정 소모 엄청 하고 힘들었던 연애가 다시 되는 느낌은 아니다. 정말 연애를 하셨더라도 이 재회의 상대가 서로 되게 좋게 깔끔하게 만나서 깔끔하게 헤어졌던 그런 우호적인 관계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든 연애가 아니라 과거에 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인연들 중에서 그 사람과의 재회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물고기 자리분들 리딩이 굉장히 좋죠? 제가 굳이 막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해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물고기 자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주에 더더욱 행복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안녕.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은 조금 뭔가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무언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부터 끝낼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시점이실 것 같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직장을 뛰쳐나오시거나 하시던 공부를 때려치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랑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어떤 결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온화하게 행복하게 지내야지라는 마음을 드시고 있더라도 조금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단순히 그냥 단순 방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공격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어떤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막 엄청 힘드시는 모습은 아니고 아마 지지부진한 감정 싸움을 해오셨다던가 사업을 하시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거래 계약을 할지 말지 조율을 하시던 상황이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아 보이시는데 대체로 여기는 텄다. 내가 생각하는 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흐름이 가장 커 보이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위치적으로도 입지가 막 엄청 공고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양자리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취업 합격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간 한 수 내가 접고 기대감을 버리고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이 돈 주고 내가 일할 바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쉬면서 스펙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볼까 이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드는데 너무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해온 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엄청 남들에 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일의 성사를 바라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끝나진 않지만 어찌어찌 마무리 짓고 털어내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령 그 건물이라니까 너무 의리의리한데 아무튼 뭐 건물주 내지는 뭐 상가 임대해 주시는 분들 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빼야 되는데 못 빼서 조금 가격을 낮추실 수도 있는 상황이실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바를 좀 잠시 접어놓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본인이 간을 볼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남아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 해도 이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시기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시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도 현재 회사와 지금 옮겨가려는 회사와의 차이점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를 간을 보게 되시는 흐름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로 내가 진짜 최소한의 뭔가 비자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안 쓰려고 되게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알뜰살뜰 모은다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 그거 잘 아끼려고 노력을 하시는 시기라 쇼핑하고 이러는 느낌은 아니시고 아이 쇼핑하면서 아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사면 안 되겠지 하고 속상해하시는 흐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 지출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주부이신 분들은 뭐 음식의 질을 줄일 순 없는데 이제 외식 비율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이제껏 당연하게 좀 소모했던 뭔가 생활 필수품 몇 개를 좀 다른 걸로 바꾸시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재미없다,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냐 이렇게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지금 끝나고 정말 내 거를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경우에도 한다면 내가 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정리할지 말지도 고민하게 되시는 시점이실 거고 매장이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조금 월세 낮은 데로 옮겨가 볼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품 자체를 다른 걸로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더 넓게 더 새로운 걸 도입해서 내가 판을 더 키운다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의 카드라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의 카드로 저는 읽혀지긴 합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싱글이신 분들은 진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꼭 만나고 말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연애의 그 여파가 아직도 저는 있는 것 같고 그 이전 연애의 여파로 인해서 막 연애를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연애하지 않을래, 하기 싫어 이런 마음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시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자리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좀 다양하게 알아가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 마음이 되게 견고해서 쉽게 썸을 타거나 알아가기에는 우리 양자리님들의 마음이 좀 가벼운 걸 그 사람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가볍다는 게 사람이 가볍다 이게 아니라 조건적인 거를 많이 맞춰가면서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선보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데 조금 사람이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가능성이 높아서 연애가 잘 진전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람이 있다. 썸남, 썸녀 아니면 나 혼자 좋아하는 짝사랑 여자, 짝사랑 남자, 짝사랑 짝남, 짝녀 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좀 찔러보고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려고 하시는 흐름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에 그렇게 막 되게 기대할 만한 어떤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커플분들은. 헤어지자고 결심하실 수도 있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눈치를 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이제 재회운을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재회운은 어중간하게 있긴 합니다. 서로 연락을 하거나 하시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 미련이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직접적이 아니라. 근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뭐 가령 인스타에 같이 갔던 카페 사진을 올린다라던가 서로 좋아했던 어떤 노래를 올린다던가 미련이 남은 걸 뭐 상태 프사로 본다던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시기라 재회가 뚝딱 된다라는 모습은 솔직히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난 얘랑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잘 지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선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종국에는. 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아닌 과거의 일정 시기 동안 힘을 얻었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참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겠다, 버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한때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시기죠? 좋은 시기라고 하면 좋은 시기인데 사실 내 성에 엄청 차는 것들은 없고 힘든 것들을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와,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힘들기만 하네 고난과 연속일 뿐이네 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양자리 분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끊어내는 것들이고 부진하시더라도 본인이 알짜배기로 나에게 필요한 거를 다 내어주면서 끝내진 않아요. 내가 최소한 이거는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너무 최악의 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한 주를 슬기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대체로 요 근래 전 한 달 정도? 아닌가? 한 달 반 정도? 연애운이 엄청 무르익었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연애 성공하시는 분들, 싱글이셨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고 커플이신 분들도 관계 유지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여지셨는데요. 이 시기에는 조금 사람들, 특히 내 연인, 그리고 연애하려고 했던 썸남, 썸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실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애운이 이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먼저 리딩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카드들이 뜬다면 일할 때 나의 일적인 영역에서 만나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지치는 상황이에요. 텐 원즈, 텐 스월즈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잘 안 쓰는 이유가 유니버셜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이미지로 보여서 재미는 있는데 좀 바로바로 얘기해서 꽂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도 너무 많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사실 황소자리 분들 입장에서 이 시기에 굉장히 좀 현재 그냥 묵묵히 견뎌만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모습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몸이 원래 약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고된 일상을 좀 보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겠구나 라고 직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지금 지치셨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본인이랑 잘 맞는 사람들 또한 이 시기에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적으로 엮이는 사람들은 진짜 피하고 싶어 하시는 흐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혹은 사람들이랑 조금 대화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시기에 좀
억울하게 뭔가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흐름도 가능해 보이세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이 저는 조금 더 대차게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나 그런 일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황소자리님들이 약간 이 시기에는 그냥 피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다 사사건건 내가 해명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뜨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고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일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 시기가 이전에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시기에는 남들이 그냥 다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는 최소한으로 좀 줄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저는 사적인 영역에서 좀 싸우고 이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예쁜 내 집에서 뭐 TV 보고 커피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 먹으면서 기분 풀면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나의 일의 진척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요즘에 자꾸 예를 드리는 게 뭔가 그 해외 무역이나 아니면 뭔가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파셔야 되는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그런 종류의 일들이죠. 그런 분들이 요 한 1년 정도 계속 사업운을 물어보신 게 이게 유지가 잘 되겠냐. 2, 3년 전까진 진짜 잘 되셨던 분들인데 막 해외 수급도 잘 안 되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판로를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국가에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꾸 중단이 돼요. 내 의지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정이 잘 안 풀려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시기에 본인이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웬만하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주부이신 분들은 집에 일이 너무 많고 이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되게 도와주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이제 아이들은 놀러 나가거나 공부하러 나가거나 해서 없고 남편은 자기 일 한다고 놀러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뭔가 활동을 새로운 걸 하시기에도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시기엔 사실 본인이 너무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황소자리 내담자님한테 맨날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저 맨날 밥 먹이는 사람처럼 굴거든요. 이 개인 상담 할 때 잘 잤냐? 밥 잘 먹었냐? 기분 전환 좀 하셨냐? 이거 세 가지를 꼭 물어보는데 이 시기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이거를 보시는 분들 또한 갈비탕 좀 원기 회복되는 거 흑염소탕 적어도 삼계탕 이런 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동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쉬어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이시지. 근데 이게 멘탈적으로 한번 탁 끊겨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번아웃 상태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일 벌이를 하지 말고 이 시기엔 사실 뭐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일적인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이랑 몸만 좀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이 보여지진 않아서 사실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아마 일이 진척이 좀 안 돼서 현금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소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 좀 돈을 많이 여유를 준비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한 주네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자면 연애운으로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란 말을 되게 많이 해드렸죠. 이 카드도 프리덤이라는 카드 그리고 파워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제 누군가의 뭔가 호의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 기다리고만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부터는 다 필요 없다. 우선 깨끗하게 있던 사람들, 내가 썸 타려는 사람들, 아니면 좋아해가지고 눈독 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최악의 상황은 썸 타고 연락하고 잘 되어간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서 차단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일십당하는 상황도 가능해 보여요.
일십이 아니라 안일십에 좀 더 가깝긴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연애에는 기대 없이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어디 놀러 나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책임 추궁을 하신다던가 뭔가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돼서 본인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시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회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아마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죠? 그냥 무시하는 상황. 근데 연락도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아예 진짜 이 세상에 사라진 것처럼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본인이 체념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되게 뭔가 기대감에 많이 차 있었고 즐거운 관계들도 많이 보이고 이러셨는데 이 한 주 동안 조금 그런 것들이 딱 스탑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지만요. 우리 황소자리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의 관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황소자리님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기에는 그냥 맛있는 밥 잘 먹고 편히 쉬고 따뜻한 집 안에서 취미생활 하시면서 지내는 그런 한 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굉장히 여유롭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일은 어느 정도 쌓여 있긴 하지만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약간 할 건 많지만 내가 내 루틴을 챙겨가면서 내 속도대로 가야지라고 마음 편히 먹은 상황이 많이 그려집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주변의 상황들을 좀 보고 움직이셔야 하는 직군에 계신다던가 뭐 거래처에서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넘겨주니까 내가 여유가 생겼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루 이틀이라도 좀 편하게 있어야겠다. 이런 흐름이 많이 보여지거나 매장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잘 안 오는 김에 나도 좀 여유를 느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프리랜서 분들도 뭔가 제안서 같은 거를 받고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막 일이 막 몰아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당장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내가 엄청 뭔가 의지를 다지고 갈 만한 제안이나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해왔던 거, 맨날 가는 회사, 맨날 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내가 감정 소모 없이 그냥 되는 대로만 지내야겠다라는 좀 관성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한 주를 다 보낸 이후에는 조금 본인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읽어드리자면 내가 이제껏 조금 기다리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나서서 찾아가면서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던가 이제 만약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요. 그냥 내가 적당히 마케팅하고 뭐 인스타 매일 올리는 것만 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커뮤니티에다가 직접 글을 또 올리고 뭐 지역사회 무슨 신문에다가 매거진에다가 우리 가게 홍보하는 것도 올리고 이런 것들 새로운 활동들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구직자라고 한다면 내가 합격한 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을 좀 모색해야겠다. 아예 다른 분야를 파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에 좀 열심히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너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경영 지원으로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내가 갇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원래대로 했던 거 말고 맨날 독서실에서 혼자서 그냥 뭐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이런 것만 했다면 이 시기에 특강을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사실 엄청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원래 하던 것들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엄청 큰 변화라기보다는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까? 약간 이벤트적으로 뭐 하나 해볼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장 성취가 빨리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고 크게 들어온다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나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그 상황을 버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취업 합격 뭐 이런 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연이 없을 수 있고 계약도 원치 않은 계약들 뿐이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안도 성에 차지 않아서 안 해 라고 생각하시고 끊어낼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연애로 넘어가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의 관심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은 있을 수 있는 한때긴 하시거든요. 한 적어도 2~3명 정도는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 성에 차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모른 척한다, 방관한다 라고 보여지시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조금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이전에는 연애를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셨다라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 눈에 차는, 성에 차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친구한테 소개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여러 가지 통로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마 이전에도 내 성에 안 차는 사람들 때문에 연애를 좀 못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라고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한 주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되게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건 아닌데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애정 표현이 많이 뜸해지신 상황에 커플분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한 분이 되게 사랑의 표현에 목말라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상황이신데 다른 한 분은 뭐 지금 바쁜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 라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관계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생각까지는 아직은 안 하는데 연애가 힘들어져 가고 있네. 연애가 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되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신 분들 가운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뭔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제 출장 가시거나 해서 한 분이 동떨어져서 외롭게 기다리는 상황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흐름은 아니긴 해요. 가령 바람, 불륜 뭐 이런 게 떠오르는 흐름은 아니지만 사랑이 식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좀 들 것 같네요. 재회원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으실 것 같고 서로 그리고 한 분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잊기 위해서 차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활기가 넘치는 시기라기에는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고 내 성에 차는 거 하나 없어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불만족스러움을 단순히 버티기만 하시기보단 이 한 주 동안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께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더 즐겁기 위해서 내가 더 만족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내가 발로 뛰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마시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개자리님들께 이제까지 떠왔던 카드들 중에 어쩌면 가장 제일 격렬하고 뭔가 개자리님들의 의지력이 보였던 시기들은 많겠지만 극한에 몰린 상황 같은 거는 제 기억으로는 크게 막 엄청 있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어쩌면 개자리님들이 각성하시게 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껏 평온함 속에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내가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일이라면은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않아도 주말 출근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고, 프리랜서 분들도 뭐 일상적으로 밤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취를 위해서 무조건 더 나를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 시기에 굉장히 성과가 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셨을 때 나에게 편안함, 안정감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진짜 좀 손대기 어려운, 내가 몇 100번 더 고려해야 되는 머리 아픈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서 고생했더니 성과가 나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계자리님들이 정말 힘들겠다 싶은 것들도 도전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령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내 이 스펙으로는 이 기업에 절대 못 넣는데 하셔도요, 무조건 다 넣어요. 넣으세요. 이 시기에는 어찌어찌 내가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떤 감투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합격이어도 엄청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엄청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다, 사실 이거는 아니시긴 한데 그래도 내가 원했던 것들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뭔가 일반 직업군들이 아니라 좀 특이한 분야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회사, 학교가 좀 으리으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형화된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포멀하지 않은 그런 직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바가 이렇게 딱 성취가 된다는 느낌이고, 사실 무슨 내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짜잘짜잘하게 여러 가지를 내가 구비해서 마련했더니 전시회를 열게 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요. 옛날 제 내담자님 중에서도 약간 미술 쪽에 뭐 정확히 어떤 화가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생이시다가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막 전시회도 활발하게 하시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흐름이 많이 보여져요. 여기서도 이 도자기로 보여지죠? 도자기를 여러 가지를 놓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여지죠? 내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잘 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 웹소설 작가이실 수도 있겠고, 웹툰 작가도 한 5개, 10개 정도 쌓아가지고 업데이트했더니 그게 반응이 좋아서 뭐 베스트 도전에 돼가지고 뭐 정식 연재까지는 사실 아직은 아닌데 조금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꽤 좋겠죠? 이제까지의 커리어를 다 모아놨더니 이게 남들의 눈에 좋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듦 끝에, 고난 끝에 정말 낙이 온다 라는 카드가 잘 어울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혹은 아이를 이제 교육하셔야 되는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 선생님이실 수도 있겠고, 학원 강사이실 수도 있겠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조교나 이런 직군이신 분들 또한 아이들을 잘 케어했더니 어찌어찌 내가 교수 평가에 좀 좋게 나왔다, 혹은 나의 학원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좋은 소문이 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한 주간 너무 힘들고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찌어찌 그래도 해내기만 한다면 성과로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거래 계약도 내가 어찌어찌 할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긍정적으로까지는 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아마 사인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좀 여유를 오래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한 목요일까지 열일하시고 금요일부터는 진짜 내가 어디 한적한 곳 가서 머리를 비우고 와야겠다, 성공을 혼자 자축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셨다, 이게 꼭 연인이 아니시더라도요, 직장 상사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있으시겠죠? 학생이시면 선생님이실 수도 있겠고, 가을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과 힘들어도 내가 잘, 사회생활을 잘 하시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애운으로 들어가면요, 재회운이 많이 보여지고 내가 짝사랑했던 그런 사람과 어찌어찌 내가 잘 이끌어 가보려고 노력하는 흐름까진 보여지는데, 그 사람과 연인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혼자 있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굳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막 열심히 만나자 이러시는 것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인 상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이 너무 힘겹다 보니까 차라리 혼자 있을래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그 사람을 내가 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그냥 사회적인 운 말씀드릴 때 힘들었던 관계도 내가 사회생활 잘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얻을 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커플이신 분들도 그 사람을 내가 눈앞에서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생각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호적으로 잘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내가 조련을 잘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연애, 내 마음 불안하지 않는 그런 연애가 가능하시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을 어찌어찌 잡아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사실은 불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한 재회라 내가 다 주도해야 되거든요. 만나자고 연락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라고 유도하는 것도 나여야 해요. 그래서 재회를 결심하신 분들은 이 사람의 적극성이 없어도 내가 진짜 뭐 100이면 100 다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 있는가, 그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쁜 시기라고 하기엔 사실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던 다른 이전의 별자리 분들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별자리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사사리 분들? 연애운이 한창 저조했다라고 느껴졌던 몇 달이 있으셨는데 이제부터 다시 그 연애운이 좋아지는 시기이고, 예전에는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인기운에 가까웠다면 이 시기에는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연애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짝을 찾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읽는다면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가 생기거나 혹은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꾸리게 되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겠네요.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시죠? 고학력자분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나의 팀원들을 정말, 근데 팀원이라기보단 사실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동업자에 더 가까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혹은 거래처가 거의 친구와도 다름없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약운도 굉장히 좋겠고 업무 체결도 협약도 가능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에게 한번 고민 상담을 하거나 도움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이익을 내가 얻거나 혹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귀인운도 더불어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이지만 돈 자체는 사실 내가 엄청 잘 벌었던 때에 비하면 엄청 막 최고 매출을 찍었다, 최고 이익을 내가 냈다 이거는 아니시지만 평소에 비하면은 약간의 횡재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뭐 용돈값은 벌었다,
흔히들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는 담뱃값 벌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 담뱃값 벌었다라던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 병 살값 생겼다, 이런 소소한 행재수 있으시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뭔가 물품 판매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컵케이크로 표현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 맨날 이 카드 볼 때마다 머핀을 하나 먹고 올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채롭게 메뉴 구성을 좀 짜시면 좋다라고 하고요. 그냥 원래 단일 메뉴로 나갔다, 시그니처 메뉴만 내가 밀고 나갔다, 그리고 사업하심에 있어서도 내가 메인 그 컨텐츠만 밀었다, 서비스만 밀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기에 다양한 걸로 좀 가짓수를 꾸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들도 다양하게 그렇게 꾸며 놓았을 때 나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정말 잘 이해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다양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깔아놨을 때 이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의 찐팬, 찐 고객처 찐 고객처라기보다는 뭔가 친구와도 같이 평생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꾸 일 같이 할래?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안이라기보단 서로 뭔가 상부상조하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엄청 좋은 제안이라고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시기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나의 조상신 혹은 천사가, 하늘이 나보고 너 이거 해. 그러면 더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는 점 생각하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크지 않은, 페이가 크지 않은 일이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다양한 영역들로 나의 활동 반경을 넓혀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꽃이 되게 예쁜데 이 상자 자체가 되게 불안해가지고 꽃이 자꾸 흔들리네요. 입사 취업도 괜찮고 거래 계약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다만 이사는 아직은 고려해보셔야 되고 가계약하시는 분들은 보여지네요. 그렇고 주부이신 분들은 좀 쇼핑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들 혹은 가족을 위한 쇼핑을 한다면 이제 남편분이 소박하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친척분이 뭐 챙겨줘서 고맙다 하면서 뭐라도 줄 수 있는 한때라 되게 기쁨이 가득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되게 생겨날 수 있는 시기라 스스로 만족스럽고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데 호주머니도 비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겠죠? 연애운으로 넘어가자면 싱글이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고려는 하시는 것 같네요. 나만의 짝을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만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나와 잘 맞는다 하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고 고백을 하고 사귀어가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좀 대화가 잘 통하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엄청 부잣집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이성 중에서도. 그래도 그 사람이랑 연애를 맺어갈 때 본인이 내가 좀 잘 풀려나가고 있구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좋은 운기를 받아서 나 또한 잘 되고 있구나를 실감하시면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세크리드 유니언이라는 카드이거든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에게 체온에 느끼면서 서로의 기대와 안겨있는 그런 흐름인데, 연애운으로 너무 좋죠? 커플이신 분들도 당연히 좋은데, 커플이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이리저리 튈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남자친구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 애인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눈이 자꾸 돌아갈 수는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치만
현재 애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고 마음을 다시 잡아가시는 흐름이실 거고, 설사 눈을 좀 돌릴까 말까 하던 그 찰나에 이 사람이랑 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깨달은 결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쌓아가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트를 막 멀리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둘만의 시간만 가지실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기이네요. 각자 이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인기가 많은 남녀, 남남일 수도 있고 여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자자리님이나 상대방이나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고르고 골라도 서로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엔 만나게 되실 거고, 만나신다면 이 사람만한 일체감을 다른 사람한텐 못 느꼈는데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회를 만족스러워 하시는 흐름일 거고, 이 경우에도 얘랑 나랑 만나는 게, 다시 만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실 수 있는 한때야. 그리고 그냥 사자자리님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게 읽혀져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막 여러 명이랑 놀고 이런 거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사자자리님들 스스로가 좀 마음적으로 그냥 나는 된다 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감이 생기시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제껏 이렇게 쌓아왔고 나 또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구나라는 마인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여가실 수도 있는 흐름이시고, 사업하시면서 내가 다수의 사람들,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나를 알아주는 진짜 충성 고객 하나가 더 낫다, 100명보다 라고 깨닫고 사업적인 어떤 수완을 좀 발휘하게 되시는 흐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가신다면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연애적으로나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윤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자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대체로 My Beloved라는 카드와 Reflection이라는 카드도 그렇고요. 문 카드도 그렇고 대체로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흐름, 특히나 안 됐던 일들, 지금까지 그 여파가 커서 우울감을 적게 하는 그 감성에 내가 빠져서 헤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나 셀프 어택이라는 카드도 보여지시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도 있고 후회로 이전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직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취를 하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든 거를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처녀자리 분들 스스로도 내가 지금 당장은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다. 우선 내 마인드를 조금 다시 재정비하셔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여기에서도 보여지기는 해요. 누군가가 불러내고 만나자 하고 이러는데 그 응답을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런 자리가 많아도 내가 진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과만 만나야지라던가 가족이랑만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많이 빠지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나가 놀라고까진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이 시기에 혼자서 의지로 이런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정신과 가가지고 그냥 이거 진단받고 약 받고
그 심리 상담 말고요. 그냥 약 받아오는데 잠깐 필요한 문제도 사실 되게 의지가 된다고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 내담자님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말로 풀어내는 것도 힘들 수 있는 시기라 사실 이 묵은 감정을 혼자 가슴속에 꽁 이렇게 뭉쳐놓고 끙끙 앓아가시는 처녀자리분들이 많은데 그럴 바에는 저 같은 사람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친구들보다는 사실 전문 심리센터에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거라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되게 많이 후회하고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감정에 많이 휩싸여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사업적인 것 그리고 다른 것들 읽어드리자고 한다면 거래 계약이 되기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막 거래 계약이 오피셜로 안 되니까 인맥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 합격 취업을 하시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그냥 친밀하게 지내려고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파장이랑 나와의 파장이 좀 안 맞아요. 감성적인 그 별도 되게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와 너무 섞이기에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의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처녀자리님들이 여자이고 남자이고를 떠나서 이런 우울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여성분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사실 거래 계약을 빼고서라도 일적으로도 나름대로 해나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야지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우르면서 가셔야 되는 분들 내 일에 있어서 어떤 협동을 요구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에게 내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 맞나? 이 일을 진행해도 내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실 수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좋은 시기라기보다는 우울해서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돈은 안 쓰시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지금 여유도 없는데 사람들 만나서 돈 쓰기에는 재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연애로 빠져 저 얘기를 하자면 친구들 만들기엔 괜찮은 시기입니다. 우울하니까 나가 놀자 하고 남사친, 여사친 만들어서 놀긴 좋은데 이제 연애로 가기에는 본인의 그 우울한 감성을 공유하기가 되게 어렵고 특히나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도 사실 잘 없고 근데 굳이 또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아,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실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연애 대상으로 안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연애로 잘 넘어가기에는. 짝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셨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뭔가 만나자라고 하거나 연락하거나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밤에 왜 연락이 잘 안 된다라던가 미심쩍은 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시기래요. 근데 불안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너 괜찮아? 왜 연락이 안 돼? 이러면 상대방이 화내고 나 의심하는 거야? 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본인이 웬만하면 입을 잘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재회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실 수는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게끔 시킨다던가 아니면 같이 공유하던 것들이 있다면 아이디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흐름은 있는데 어떤 나의 노력을 그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내가 깨닫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은 해나가야 되고 연애적인 관계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는 건 사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혼자 우울해하시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내가 마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혹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어플 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마음을 안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녀자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은 꽤나 호운에 가까운 흐름이시고, 타임리스라는 카드가 제 눈을 사로잡았고요. 여기도 목사님의 교주의 모습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꾸준히 노력했던 것들, 특히나 평생 동안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정말 꾸준히 해왔다라고 한다면 성취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 또한 나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우뚝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기운도 좋아질 수 있는 시기인데, 문제는 스스로는 나의 능력에 비하면 이 성취가 아직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네요. 엄청 능력자이시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우리 천칭자리 분들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너 대단하다 라는 얘기가 들릴 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디 발탁이 되거나 헤드헌팅을 당하거나, 좋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공고 써서 보고 서류 내서 면접 보고 들어간다기보단 추천으로,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지금 뭐 모의고사 다 만점 나오고 그러고, 시험도 그럭저럭 다 잘 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는 그 성공에 대한 감흥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봤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못 사거나 차를 못 사거나 뭔가 그런 금전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곤 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친해지자라고 많이 몰려들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안 친하게 지내는데 굳이 친한 척하면서 오랜만에 연락 오신 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예전에 뭔가 나한테 피해줬던 사람도 나에게 굽신거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계약 당연히 좋으실 거고, 취업 합격도 무조건 되시겠죠? 이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이동수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내가 단기적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고 나 또한 어떤 소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추후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니고, 내가 이 길로 쭉 간다면 종국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등등을 생각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스스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단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너무 잘 돼서 승진까지는 아닌데 능력을 우선은 인정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더 먹고 살 수 있을지, 내가 전국에는 어떤 스탠스로 회사에 일을 해야지, 혹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여러 부서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흐름도 가능해 보이고, 나를 무시했던 상사도 다시금 나를 천칭자리 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께 사실 되게 좋겠죠. 뭔가 판매하셔야 되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뭔가 물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나의 거를 사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이전에는 남들에게 먹히는 것만 했다면 이제부턴 나의 독창성으로 내 취향의 것들을 해나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판매하시는데 내 색깔을 녹여서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 분들께도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돈이 내가 내 능력치에 비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남들 입장에서는 야, 저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와요. 엄청 대박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유명세는 탈 수 있는 시기. 사실 유명세가 엄청 막 스타덤에 오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게 된다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나의 소비층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해드릴 말이 없네요. 주부이신 분들도 친구들과 정말 알아가시면서 나와 진짜 평생 갈 만한 사람들을 알게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재테크나 금전적인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내가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갈 수 있는 지인들을 만나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뭔가 지식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노력, 지식, 이 많기 때문에 사실 도움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단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만을 받기를 바라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주부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나에게 엄청난 득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잘나서 나에게 뭔가 얻어갈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운도 굉장히 좋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시기이고 나 또한 눈에 탁 트이는 사람을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 그리며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작이 보여집니다. 소개팅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커플이 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럴까요? 뭔가 되게 완벽한 연인이라기보단 내가 생각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족한 사람 이어서 본인이 조금 아쉬워는 합니다. 여기 노인이 앞에 동전이 많은데 뭔가 표정이 되게 언짢죠? 그런 것처럼 연인이 분명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는데 얘가 뭐 키만 좀 더 컸으면 얘가 돈만 조금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어떤 아쉬움 때문에 본인이 곱씹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 두 분이 만나신 거에 커플이 된 거에 주변 사람들은 선남 선녀가 만났다, 선남 선남이 만났다, 선녀 선녀가 만났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거에 신경 쓰기보단 그 사람이 가진 것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들도 좋은 시기입니다. 서로 다시 돈독해지실 수도 있는 흐름이고 싸움이 있었다면 서로 져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혼을 의식하면서 갈 거고 실제로 결혼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싸울 수도 있고 누구 하나가 좀 더 희생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똑같이 5대5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지 못하는구나, 우린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가실 거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재회가 될 수도 있네요. 근데 새로운 사람도 물론 좋은데 재회운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람이랑 굉장히 오래 만나다 헤어지셨다라던가 정말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연들과 다시 잘 될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능력자가 된 천칭자리분 혹은 그 상대방 덕분에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연애가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재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결혼 생각하시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좋네요. 사실 나쁜 게 없는데 내가 약간 좀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보단 베풀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의 없이 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신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천칭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갈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과거에 매이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게 단순히 추억, 연애, 감정 이런 느낌보다는 이전에 알아왔던, 맺어왔던 인연들 중에서 같은 학교 출신 혹은 친척들을 통해서 만나진 인연들, 그런 되게 공고한 관계, 예전에 회사 동료일 가능성도 있고요. 인맥을 통한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며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선택만으로 밀고 나간다, 나 혼자 일한다 이런 프리랜서라는 느낌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가셔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나보다 훨씬 더 인생에 좀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해오신 상사 혹은 아버지 아니면 어른, 멘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한때예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겠고 누군가의 수강생, 문하생 이러신 포지션에 있는 분들께 제일 좋은 운이지 않을까 싶은 게 윗선에서 누군가가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나는 실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대체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부잣집 아버지 아래서 공주님처럼 키워진 그런 부잣집 아가씨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내외적으로 어쨌든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뒷말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누구 아래에서 누군가의 비호 아래 저렇게 잘 활동하고 있대, 일하고 있대. 이게 제가 아버지라 칭했지만 그게 회사이신 분들도 있겠고 나의 남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영업자라고 하신다면 나와 연이 있는 좀 거물의 거래처이신 분들, 영향력이 센 뭔가 누군가 덕분에 내가 일을 잘 해나가니까 그걸 보는 비슷한 동종업계의 사람들, 약간 경쟁자처럼 있는 회사 동료들은 얼마나 고깝게 보이겠어요. 욕은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 또한 얻을 게 많은 한때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좀 불안정하게 수입을 얻었다라던가 일을 해왔다 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정형화된 보증된 것들을 내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치신다면 이제 독학하느라 어떤 날은 죽쓰고 어떤 날은 공부가 잘 안 돼서 공부량이 10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밑에서 이제 과외쌤이 막 붙잡아주고 하시는 분이나 재종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각 잡고 하루 종일 그 스케줄에 딱딱 맞춰서 공부하게 되는 어떤 커리큘럼 내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막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갈자리님들 입장에서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건데 누군가의 입김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화돼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내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하루 오시는 손님들이 10,000원, 20,000원짜리 빵을 사가셔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시기에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를 좋게 본 거래처나 누군가가 이제 그 베이커리 중에 빵을 일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너가 발주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데 어떤 고정적인 것들과 인연이 생겨가는 흐름입니다. 취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도 있는 라인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보여요. 이제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밑에서 구르시는 그런 분들도 잘 보여서 내가 이제 1년만 있으면 내가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때입니다. 뒷말은 나올 수 있으니까 주변의 행동은 좀 잘 해주셔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다시 들어갈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막 엄청 여유가 있진 않지만 돈이 크게 빠져나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윗사람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이쁨 받을 수 있는 한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혀 저는 공부랑 회사랑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 이러신 분들도 나의 어떤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너 이런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라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아니면 아티스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좋겠죠. 맨날 내가 그냥 나 혼자 컨텐츠 만들어서 업데이트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뭐 공기관 아니면은 조금 더 큰 규모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내가 작품이나 컨텐츠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가능하신데 스스로는 압박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좋기만 한 걸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거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의 두려움만 잘 극복하시면 좋은 기회가 도처에 깔려있고 좋은 제안들 맞으시니까 가급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갈자리님들은 이런 뭔가 좀 관료사회에 있으신 분들이라기보단 좀 자유로운 아티스트 내지는 철학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드셨는데 이 시기에는 좀 회사원처럼 일을 하게 되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갈자리님들이 좀 잘 성장하는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아주 기뻐하면서 응원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등장해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의 뭐라 그러죠? 주도성이 많이 없나? 라는 생각도 드실 수는 있는데 원래 인생이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딥하게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나쁜 게 딱히 없는데 정갈자리님들이 나 혼자만의 방식, 내가 해왔던 것들이랑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연애운 넘어갈게요. 연애운도 좋죠. 누군가가 이제 주선해줘서 선볼 수 있는 시기. 근데 내 마음에 엄청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변에서 어른들이 특히나 야 그만한 남자 여자 없는 것 같다. 잘 만나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흥하는 그 사람의 점수는 75점, 80점 정도인데 주변의 그런 추천을 한 10점 정도로 인식하시고 결국엔 결혼을 전제로 만나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사실 뭔가 연애로 가기에는 정갈자리님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갈자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소개받아서 잘 되어가는 사람 따로. 물론 이 사람이랑 뭐 만나고 사귀고 이건 아니라 바람은 아닌데 심적으로는 나는 조금 더 자유롭고 좀 프레시한 기분이 드는 약간 발랄한 사람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소개받는 사람이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집 안 자체가 좋거나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뼈대 있는 가문 혹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좀 재미가 없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을 만나가면서 좀 재미를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래도 뭐 절제를 못해서 이 사람 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건 아니라 저는 그거 자체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좋은 사람 들어오니까 마음 붙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갈자리님들 주변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되면 정갈자리님들도 더불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버리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제발.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그 사람이 나의 상대방의 파트너가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시기라 처음엔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 바람 펴서 나한테 저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물론 이 시기에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닌다.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이랑 유독 많이 만나고 나랑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엄청 막 이렇게 비난할 거리가 생기는 시기는 아니라 불안감은 넣어놓고 그 사람이 또 정갈자리님들한테 또 잘하려고 하거든요. 연인이. 여기서도 결혼 생각을 하거나 가족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흐름이네요. 상견례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짜시거나. 그래서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재회는 잘 모르겠네. 우선은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우리 정갈자리님께 우리 재회하면 어떨 것 같아? 너도 나 보고 싶지? 우리 잘 만나보자.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말 되게 잘해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재회에 대한 장점이 크지 않다. 나에겐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다. 재회할 바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로 지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아까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제 전 남친이 연락이 와서 전 여친이 연락이 와서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나는 제대로 사귀려고 하는 건 새로운 사람인데 전 남친의 연락은 은근히 곱씹고 있는 상황, 전 여친의 연락을 곱씹으면서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상황,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웬만하면 새 사람 만나세요. 매력 있는 사람 물론 좋습니다만 저는 정갈자리님들이 한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에 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굉장히 안정감 많이 느끼는 정갈자리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나를 뒤흔드는 그런 연애 감정 물론 좋죠. 설레이는 감정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거보단 지금 당장 우리 정갈자리님들께 도움을 주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믿음직한 사람 만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님들 저는 대체로 좋은 운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쳤던 그런 시기가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반까지 지속이 되셨다면 이 시기에는 안정감을 갖고 거의 공무원 같은 마인드로 일상을 살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권태롭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이러시다가 이제 좀 내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한 거니 이 시기를 잘 운용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정갈자리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일의 진행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시고 무조건 내가 하고 만다 라고 꽂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저건 기회다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확 꽂혀서 저거 해야겠다 하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냥 이게 일상에서 아니면 그냥 내가 딱히 일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취미생활에 꽂힐 수도 있고 덕질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사로잡는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내가 더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발전으로 쓸지 아니면 즐거운 나의 취미생활로 쓸지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의 선택에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많이 고민도 많으셨고 눈물도 많이 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여기 아리따운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카드가 뜨셔서인데 이 카드의 그 이름은 Only Time Will Tell 이라는 카드예요. 시간만이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취미생활로 쓸지 아니면 발전적인 걸로 쓸지 본인이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취미생활로 쓰셔도 저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면서 삽니까?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래야 다시 일을 해나갈 원동력도 얻죠. 그래서 내가 이제껏 인생에 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낙을 찾아가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부분들 보면은 사실 저한테 이 유튜브 상담 전에도 60대 분들이 종종 오시긴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5, 60대 분들 비중이 더 높아졌거든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저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돈 버느라도 너무 힘들었고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이 뜨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낙이 없어서 취미도 없어요. 선생님 여유도 돈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트로트 가수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하시면서 되게 나이대 있으신 분들의 취미생활이 특히나 긍정적인 취미생활이 잘 없었는데 그분들의 팬이 되셔서 노래도 들으시고 공연도 들으시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시고 그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간다 하면은 그 지역 놀러 간 김에 가족여행도 갔다가 콘서트 보시고 오시고 이런 것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여도 좋으니까 가수의 콘서트를 간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만들기 취미 같은 거 생기시는 분들은 그런 뭐 문화센터 같은 데 가셔서 강좌 들으시거나 이런 것도 좋으실 것 같고 학생분들도 한창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 노는 것들 이렇게 예약해 놓으면 좋겠죠. 수능 날짜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끝이 머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진짜 눈물 겪고 힘들었던 이 수험생활을 끝낸다 하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막 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성취가 들어온다라는 시기는 아니지만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거래계약, 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거래계약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따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계속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에요. 계속 연락하는 거죠. 반려해도 그쪽에 미안해요. 저는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안 합니다. 이러면 제가 조건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진행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가시는 흐름이거고 이사 이직의 운이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우선은 시도는 하실 거예요.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사를 원하신다면 그 과정이 조금 걸리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다면 이사가 가능한 거고 이직도 마찬가지죠.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명함 돌리듯이 회사에다가 서류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도전한다는 거 자체엔 가치가 있고 뭐 10개 가지고 1개 걸리면 그거라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속단해서 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말은 안 해드릴 겁니다. 근데 금전적인 운은 사실 보여지지 않고 이거저거 내가 해나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프리랜서이신 분들 어떤 일을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뭔가 출시 전 상품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플 개발을 해가지고 어플 개발 그 예정일이 며칠인데 그때 전까지 내가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해서 몇 번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업무적인 역량이 강화되실 수 있는 흐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너무 근데 카드가 귀여워서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카드가 되게 고난이 많은 거를 내가 성취해 나간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거든요. 되게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내가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거침없이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 원동력인 나의 열정이 되게 힘이 되는 그런 한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투자했던 게 엄청 올라가고 있어서 나의 힘듦이 조금 사라져갈 수 있는 파란 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한테 마음이 가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나 또한 꽂히는 사람이 생겨서 나랑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연애가 성사되기엔 쉽지 않은 한때입니다. 서로 해야 될 일들이 극명하게 있고 연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해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연애가 지체가 되는 상황인데 꽂히면은 사도자리님들이 이때는 무조건 그 사람이랑 연락처라도 따야 되고 연락처 땄으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밥 먹었으면 술이라도 먹어야 되고 계속 밀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안 돼요. 저 바빠요. 이런 얘기 듣겠지만 본인이 꽂히셨다면 그렇게 노력해서라도 저는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도 서로 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연애를 하신다라기에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도 헤어질 수 없으니까 지금 싸우고 막 티격태격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는 꼭 같이 가야 돼. 라는 결심을 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자주자주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커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계가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싸우면서 가긴 하지만 원래 근데 싸운 것도 정이거든요. 미운 정도 정이기 때문에 싸우고 붙고 싸우고 붙고 했다면 그 끈끈한 결속력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이시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재회가 쉬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은 합니다. 무조건 나 만나 하시는 분은 있는데 당장은 재회가 안 된다는 점은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주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Wait이라는 카드와 Five Cup이라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내 노력을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실 수 있고 시간과 돈이나 아니면 나의 힘, 체력을 많이 소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너무 빨리 진행을 시키는 흐름보다는 천천히 일상의 흐름을 본인이 편한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진행시킬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 무리해서 빨리빨리 해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낫다, 신중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면은 이 정도의 보상이 나에게 들어올 거야 라던가 이 시기 동안만 고생하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필요한 한때고 스스로의 감정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하시는 한때이신데 사람 마음이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저걸 이뤄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부침이 있겠다. 속으로는 소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너무 요즘에는 좀 힘든 상황은 이렇게 제가 굳이 언급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이제 상처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제가 리딩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실 것 같다라고 리딩은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풍요롭네요. 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없는데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내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덕을 봐서 뭐 밥이라도 얻어먹는다던가 선물이라도 받는다던가 좋은 곳으로 놀러라도 가실 수 있다던가 그런 좋은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너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보단 지연이 많은 시기라 한숨 돌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던 어떤 기회나 일의 끝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마음을 좀 달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어떤 관계나 일에 있어서 너무 스스로를 갉아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으신데 그래도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해왔던 노력만큼은 투여했던 시간만큼은 공을 들이셔야 하는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래 계약을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조율이 아예 안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조건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래 성사를 하려면. 그리고 취업 합격은 누군가의 도움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계약을
따냈다라던가 내가 그냥 회사를 합격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내가 많이 미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온다더라라던가 뭐 약간 주변에 뭔가 흘려지는 소문들 때문에 내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뭐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이시든 내가 의지할 만한 멘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언급만을 신경 쓰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 세태, 특히 소문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걸 결정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더 나중에 밀어놨다가 결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속단해서 결정했다가 피를 보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엄청 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 사실 그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결혼한다, 뭐 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사실 그 자리에 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뭔가 추천해주는 사람과 소개팅 할래 말래까지는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염소자리님들 입장에선 딱히 그 사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사주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꼭 안 사귀어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좀 부침 없는,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과 염소자리님이 같이 한다면 염소자리님들도 굴곡 없이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그래도 두세 번은 만나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이제 연락을 잠시 안 하는 흐름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래도 누군가가 화해를 슬며시하면 결국에는 우리 둘만한 사람은 없구나, 내가 힘들지만 당장 헤어지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을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실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거를 뭐 남편이라고 말했지만 부인일 수도 있겠죠.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파트너가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아 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연락을 받고 만날지 말지를 고민은 하실 것 같은데 상대방에 비해서 본인의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네요. 그래서 재회를 결정하진 않고 고민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재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재회 결정을 좀 천천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 재회라는 게 빨리 정해야지 좀 관계가 빨리 진전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일평생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소자리님들이 생각해 보실 만큼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